고삐 풀린 말이 달려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직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형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최된 국방과학기술 대제재단에서 마침내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기반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군작전 계획을 방어 위주가 아닌 공격 위주 전략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에 공개된 무기들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무장력만큼은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기술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공격 수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의 비용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에 실전 배치되어 사용 중인 고고도 방어체계 사드만 보더라도 한 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1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은 11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비해 북한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대략 10에서 2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20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도발 억제력과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압도하는 수준의 무기를 반드시 개발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핵무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 무기로 취급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현황과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대한민국의 최신형 무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진행된 2022 국정감사에서 공군본부는 KF-21 보라매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 발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실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 두 미사일의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마 1 이상으로 비행하는 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 5의 속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이 속도 차이가 실제로는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대칭 전략 취급을 받는 이유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중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HGV 타입을 보면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중력에 의한 낙하가 아닌 부스터 글라이더를 이용한 자유비행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HGV 타입은 중력과 공기 저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음속의 20배인 마 20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HGV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시속 24,000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이 상대방의 방공망까지 우회하여 목표를 타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HGV만 봐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의 또 다른 버전인 HCM은 HGV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HCM의 정식 명칭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HGV와 달리 20km 이하의 낮은 고도를 비행합니다. HCM은 산소가 많은 대기권 안쪽을 비행하기 때문에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속도를 높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속도는 HGV에 비해 평균 마 10 정도로 낮지만 20km 이하로 저고도 비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km라는 고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방공망 최저 요격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 수치입니다. 물론 패트리엇3처럼 20km 저고도를 방어하는 MD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속 12,00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핵무기와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무기로 취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HCM과 HGV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KF-21에 장착될 예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바로 HCM 버전입니다. HGV가 아닌 HCM 방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의 원천 기술인 램제트 엔진 자체 개발 기술을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를 것은 물론 실전 배치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투기인 KF-21에 장착되는 만큼 기존에 운영 중인 F-35나 F-15K의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의 항공모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HCM 앞에서는 전 세계의 어떤 항공모함을 가져다 놓아도 그저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 MD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실전 배치를 앞둔 LSAM의 개량형인 LSAM-2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SAM-2는 요격 고도를 사드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활공 단계에서의 요격 기능을 포함시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국내 기술이 먼저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발전했다는 방증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자주포도 괴물 자주포로 만들어버리는 한국형 155mm 정밀유도 포탄의 개발입니다. 해당 무기는 말 그대로 포탄으로 자주포와 곡사포에서 사용하는 고폭탄에 GPS 유도 기능을 탑재한 방식입니다. 사실 고폭탄은 생각보다 오차 범위가 큰 무기입니다. 직접 포탄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파편과 포갑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타격이 목적인 무기인데요. 하지만 155mm 정밀유도 포탄이 등장하면서 포병 운영의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155mm 정밀유도 포탄은 미국에서 사용 중인 M982 엑스칼리버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의 경우 최고 40km의 사거리에 22km 지점에서 겨우 10m의 오차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떠한 유도포탄보다 뛰어난 결과인데요. M109A6 팔라딘 자주포의 성능이 이 포탄으로 인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155mm 정밀유도 포탄은 엑스칼리버와는 비슷하지만 특별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나 M1156 정밀유도킥과는 달리 한국의 GGAM에는 사축 조종 날개가 탑재됩니다. 그 결과 자주포나 곡사포에서 발사한 포탄이 최고 고도점에서 유도 활공 비행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포물선을 그리던 기존 포탄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엑스칼리버에 비해 2배가 넘는 사거리인 100km급 성능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정밀유도 기능을 통해 유사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압도적인 사거리와 활공 비행 기능을 바탕으로 대포병 레이더 탐지 회피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포병 전술의 대혁신을 가져올 텐데요. 전 세계 모든 곡사포 운영 개념의 기본은 자주포나 견인포에 상관없이 히트앤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이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포탄이 날아온 방향과 궤도 등을 관측해서 반격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GGAM을 사용하게 되면 압도적인 사거리와 더불어 포물선이 아닌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원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고도화된 추적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는 이상 이 포탄의 발사 지점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인 K9에 이 GGAM이 사용된다면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사거리부터 2배 이상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최대 분당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할 경우 자주포가 적 포병을 저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이 수십 발의 포탄으로 간접 공격을 가할 때 우리 군의 포병은 핀포인트 공격으로 확실하게 적을 무력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포방부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130mm 다연장 유도로켓 2 버전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0mm 다연장 유도로켓 2는 2033년까지 3,800억 원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기존처럼 고속정에서 발사되던 방식이 아닌 이동형 차량 발사 체계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구룡이라 불리는 K136 다연장 로켓을 이미 1980년도부터 실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은 이미 지상과 해상에서 사용 가능한 로켓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130mm 유도 로켓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해안포 진지 때문입니다. 북한의 해안포는 숫자가 많고 상당수가 갱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대를 초토화시키지 않는 이상 제압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경우 유도미사일로부터 해안포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 GPS 재민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될 130mm 유도로켓2는 항재밍 GPS 수신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인식해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K136 무유도 로켓 구룡과 달리 해안선을 넘어 상륙하는 적 세력과 함정까지도 유도 폭격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 130mm 유도 로켓을 활용한 체계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130mm 유도 로켓을 실전 배치하고 단연간 운영한 만큼 그 신뢰성도 매우 뛰어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한 해외 수출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무기 개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